앞으로 5년 동안 향후 먹거리를 본다면 한국 항공우주는 정말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내년에 키워드는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가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카메라 센서를 6개 달아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는 것은 LG이노텍, MC넥스, 삼성전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모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시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액티브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동안 정말 소외돼가지고 많은 분들 가슴을 그냥 애간장을 끓게 했던 그 5G 네, 그렇죠. 관련주들, 예,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네. 하루의 모습이냐, 아니면 이제 좀 뭔가 반등의 턴이 시작이 된 거냐, 어떻게 보세요? 진짜 오랫동안 못 가서 지치게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제 진짜 좀 이거 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거 무슨 속이 다 새까맣게 탔죠, 이건. 이제 5G가 왜 안 됐었냐라는 것에서는 팩트라기보단 제가 과정 속에서 살펴봤었던 뭐 저만의 뇌피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대전제로,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가 미국이 지금 안 깔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특정 지역 몇 군데 빼고는 안 됐어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공약 1번이었거든요. 결국 물러나는 시기까지 중국과 싸우고 세계랑 싸움박질만 하다가 이거는 결국 실현을 못 시키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의 기대치만큼의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 5G로 안 가고 6G로 바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 그래도 통신 중계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석했었던 필요했던 핵심은 위성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었죠. 그것도 너무 먼 얘기지 않나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였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는 5G 해라. 우리는 바로 6G로 갈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주가가 다 빠지고 나서야 그게 맞았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G가 그러면 어느 선이고 5G는 어떤 단계냐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G가 통신사마다 통신 장비를 다 설치했었으면 이쪽에서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그렇죠. 미국과 중동 국가들, 또 이제 동남아 쪽에서 5G를 계속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좀 올스톱이 됐다. 그럼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지금 5G가 어느 수준이냐? 아니, 뭐 합니다. 5G 폰을 샀는데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네. 5G가 안 돼. 뭐가 뭔지, 이게 뭐 5G랑 예전이랑 뭐가 더 빨라졌는지 전 전혀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끔씩 끊기고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뭐 지방 쪽에는 뭐 이렇게 장비를 공유한다, 통신사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에서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모더나와 그 다음에 이제 버라이즌을 만나면서, 버라이즌은 예전에 8조 이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납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관리 차원이면서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이 1조짜리 일파로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틀림없이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도로 쪽과 이런 쪽에 대한, 또는 어떤 특정 지역 개발하는 쪽에서 통신 장비에 대한 니즈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기대감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미국의 통신사들이 해야 될 때 삼성전자가 자기와 계약했었던 기업과 돈독한 좀 이런 손을 꾸준히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6G가 이제 좀 기대된다.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2G, 4G, 5G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빠르다. 속도만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잡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은 단계 밸류에서의 이제 예를 들어서 2G다. 그러면 가장 낮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라디오 AM이에요. 이 저주파수 때는 폭이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이게 느려요. 그리고
화질이 안 좋죠. 라디오 AM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신 이게 이렇게 진폭이 크니까 산도 넘나들고 꼬부라진 데도 잘 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음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 2G, 4G, 5G로 올라갈수록 이것이 좁아집니다. 그럼 진폭이 빨리빨리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좁아지니까 더 빨리 가겠죠.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가니까 엄청나게 빨리 가겠죠. 대신 이게 좁아져야 되고 직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국이 많아야 되고 안테나를 많이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에이스테크 안테나 그다음에 뭐 중계기 뭐 여기 소재 KMW 이노에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프론트홀 장비 뭐 HFR 백홀 장비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커스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움직였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6G로 가면은 더 빨라지니까 더 짧아지고 더 뾰족해지는 거잖아요. 빨라지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것이 현실화됐냐? 그러면 장비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위성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프로그램 전략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이 기술이 얼마만큼 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위성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원웹이라는 유럽계 이제 기업이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차에다 갖다 쓴다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고민인 거예요. 6G를 할 때 통신 장비를 다 설치하면서 일단은 깔 거 깔아두고 그 다음에 위성을 쏠 건지 위성을 쏘는 게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2028년 그럼 그 과정 안에도 통신이라는 게 중요하니 그 안에 장비를 설치해 나가면서 나중에 위성으로 가는 건지 위성을 쏠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안테나 중계기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냐라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미뤄뒀었던 미국의 인프라 투자 안에 이러한 통신에 대한 부분이 함께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서 해석해 본다면 그동안 극단적으로 좀 못 갔었던 주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좀 고개를 턴했다라는 시그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캔들이는 오늘의 의미 있는 주가이지 않았나. 근데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서진 시스템은 호시적 발표하면서 좀 앞서서 움직였었고, 뭐, HF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먼저 움직였더라고요. 너무 좀 빠져 있었네가지고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다가 오늘 좀 추가 탄력을 받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의미를 보면 뭐가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HFR이 앞서서 그랬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니 조금 뭐 느리겠지만 조금 고개는 돌려섰다라는 의미는 좀 여기에 좀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좀 더 며칠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사실은 오늘 가장 6G 얘기가 뉴스가 먼저 자극적으로 떴었거든요. 제일 먼저 본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랑 항공우주였어요. 이게 위성을 믿어주는 건가? 라고 했는데 인텔리안테크 오늘 못 갔거든요. 그러니 위성향 6G는 아직은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항공우주는 근데 이쪽이 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발사체를 무지무지하게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지구를 다 감싸려면. 그렇죠. 그럼 진짜 다 감싸야 돼요. 그래서 뭐 4만 개, 5만 개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숫자가 장난이 아니던데. 네, 그래서 지금의 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그런 부분이 좀 선반영돼서 먼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발사체를 쏜다라는 이야기로 봤었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향후 먹거리를 본다면 한국 항공우주는 정말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뭐 이런 종목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차랑 관련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KPS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제 GPS를 우리가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했을 때. 근데 이게 미국 통신 위성을 공짜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떠서 제가 지금 거기에 이제 이 5G가 엮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자율주행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따가. 네, 뭐 지금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뭐. 5G 이어서. 그러니까 네. 오늘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말 뭐 LG 전자도 그렇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뭐 현대차 뭐 이렇게 네네. 다 연결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이제 통신이라는 것이 깔려야 되는 것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기본 베이스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그 덕산 하이메탈의 자회사인 덕산 네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GPS를 미국 거를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갖다 쓰고 있는데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유료화할지도 모르니, 그렇지. 또는 거기서 잘못되면 우리가 자체적인 통신망이 필요하니 라는 것을 명분으로 저는 어떤 국방력에 대한 것이 기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심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추진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지, 그래, KPS라는 핑계를 대고 이건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GPS를 따로 들여서 우리나라가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인공위성 항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개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여기에 투자하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덕산 넵코스라는,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가길래 그 뉴스로 올라가나라는 생각을 딱 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좀 별도의 뉴스로, 왜냐하면 덕산 테코피아랑 덕산 형제가 오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슈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율주행을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년에 키워드는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예전에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뜨겁게 좀 좀 세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LG 이노텍은 뭐 생각지도 않게 진짜 웬 떡이야라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노렸던 이유는 아니었죠. 메타버스 XR이라는 이유로 붙어서 조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 못 간 것이 아니냐라는 탄식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된다면 차 안에 어마어마한 반도체와 MLCC가 이제 반도체는 MLCC가 10배 이상, 15배 이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0배까지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야 되고 별별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안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음악도 최성능이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이동하는 컴퓨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교체 시기도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핸드폰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애플에서 한마디 딱 하니까 현대차도 이거 핸들 없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조정만 할 수 있는 이렇게 컨셉 바를 얹어놨는데, 그때는 그냥 찌비찌비지 하더니, 네, 의미 없이 지나갔다가. 네, 이번에 애플에서 2025년에 한다고 하니까 오늘 조금 그쪽에서 좀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기가 그 단에 함께 움직였었으니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 종목별로 봤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전혀 소외받았었던 라닉스는 틀림없이 자율주행 종목인 건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반 차량용 통신 보안 이제 요런 쪽에 그런 반도체 칩 요런 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 라닉스는 이제 충분히 거기에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아까 말했던 우리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요것과 관련된 사업을 갖고 있으니 이제 그동안 전혀 못 갔었던 소외됐었던 종목들의 반란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핵심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은 MC넥스라는 칩셋 미디어였거든요. 저는 섭섭한 날이죠, 사실은. 이제 칩셋 미디어는 뻗쩍 올라갔다가 거의 다 상승분을 다 반납했던 날, 14%까지 갔다가 1점 몇 %를 끝났으니 이제 거기에 극적적 매물이 그냥 쌓여 있었군요, 거기에.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날이었고, MC넥스가 오늘 딱 저항선을 돌파하는 날이어서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좀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직은 위성통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가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카메라 센서를 6개 달아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는 것은 LG 이노텍, MC넥스, 삼성전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MC넥스가 우리가 느껴지는 이거 대비해서 차량용 글로벌 순위가 5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LG 이노텍보다 여기가 훨씬 단가가 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은 애플향이라고 한다면 그 외 다른 기업에서에 대한
이쪽에 대한 성장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MC넥스를 자율주행향으로 보고 있는 거의 이제 탑픽 종목 뭐 서너 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조금 주가가 조금 아쉬워서 아직은 시장이 전형적인 테마성 요즘 시장이 그래요. 짧게 이슈가 있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돈이 득달같이 달라붙었다가 확 하다가 또 뭐 NFT 게임주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뭐 뭔 일 있었어 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쏟아져 내고 나니 하락 많이 했죠 오늘. 네 이거 뭐 어설프게 뭐 했다가는 여기서 맞고 저기 억울해서 저기 갔더니 저기서 또 뺨때기 또 맞는 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댓글을 하나 보니까 정말 그들끼리 노르라고 했어야 되는데 잠깐 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15% 당하고 왔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 마음이 답답하니까 갔겠어요. 답답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가 새나가지만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제가 이제 이쪽 섹터 올인 아니면은 저 포트를 깔아놓고 있으면은 여기서 조금 한 입 먹고 또 이렇게 판다라 보면은 이거는 대형주들은 아예 못 가고 있으니 머리가 썩어나 그럼 이거를 다시 옮겨서 절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저기 갔는데 또 이걸 해야 되나 한 입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더 가버리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손님들과 통화를 하는데 함처럼 이렇게 살이 빠져 절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 메타버스 그 게임이고 그거 내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왜 다른 분들께 전했는데 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나만 괜히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힐링이 된 날이라서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선에 대해서 오버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거 아니면 그냥 보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고 여기에서 제가 꼭 한 번씩 쓰는 주식의 경원 중에 하나가 영원히 오르는 주식 없고 영원히 빠지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어떠한 내가 바라보는 뷰가 있다면 이것을 어떤 꽃밭으로 다시 가꾸는지에 대해서 좀 차분함이. 그런데 지금 시장이 거의 올해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코인판처럼 그러니까 움직이잖아요. 코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박판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좀 상당히 좀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올해 말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뭐 12월 말에는 대주주 요새권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12월 달에는 더욱 정신없을 것 같고 이 폭이 더욱 짧아질 것이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진짜 요즘은 너무 빨라요. 뭐 LG 이노텍만 올라간 것도 보세요. 저게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좀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 결국 시장은 언젠가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좀 차분하게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 보는데 올해 조금 대형주가 움직이는 것들 안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기가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 비단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무게감 있게더라도 반영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하는 뷰는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서 아까 네. 얘기했던 MC넥스, 네. 그 소형주 안에서는 그렇고 소형주 안에서는 칩셋 대형주 미디어. 안에서는 삼성전기 정도를 좀 볼 수 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다음에 LG전자. LG전자 오늘 LG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놈이 아닌데 이렇게 썼잖아요. 그 애플카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그 루머죠 아직은? 애플카는 그거는 끝난 돼야 거죠? 되는 거고 애플에서 차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IT 기업들이 차에 대한 이것에 대한 애플뿐만이 아니잖아요. 전자제품, 전자회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삼성카는 왜 못 만들겠습니까? 삼성이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함께 으쌰으쌰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자동차 완성차로서의 이런 밸류에이션은 저는 앞으로서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애플카는 이제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뉴스에 반응한 것이 삼성전기와 LG전자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제가 LG전자 색깔을 달리 봤을 때가 언제? 스마트폰 철수했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LG전자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끌고 사업부를 갖고 왔었던 이유는
자율주행차의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 사함이었다. LG전자는 그룹사 차원에서 이 정보를 정말 그룹사 차원에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버린 이유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것이 오늘 LG전자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LG전자는 매우 저는 좀 긍정적인 뷰로 좀 굉장히 관심도를 높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가 자꾸 작년 말 오버랩이 되는데 그때 이러면서 현대차 뭐 기아 이 자동차도 같이 싹 움직여줬잖아요. 네네. 어때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 다 갔잖아요. 그죠, 뭐, 다 갔지. 뭐 이것 때문에 갔냐, 이것 때문에 갔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EGMP부터 해가지고 애플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난리가 났었지.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피킹 장세예요. 그래서 LG전자가 지금부터 이렇게 막 LG로텍차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차분한 주가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LG전자는 좀 다른 시각의 뷰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는 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